태국은 한국에 비해 저렴한 물가를 자랑합니다. 이건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물가 상황을 알게 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선 비싼 해산물이 태국에선 저렴할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비싼 대접을 받는 해산물을 만나러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비싼 해산물은 태국에선 가격이 더 좋은 편인지, 그리고 맛은 또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리뷰해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바로 파타야, 태국을 찾는 관광객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이번 영상에선 파타야의 유명 수산시장 후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파타야까지 갔는데 수산시장만 보고 가면 아쉽겠죠? 그래서 제가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인근의 관광지를 잠깐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곳은 진리의 성전이에요. 진리의 성전은 건축을 사랑한 태국의 유명 사업가가 1980년대부터 제작을 시작한 건축물로 여러 종교관과 건축 양식을 나무로만 표현했다는 점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파타야 중심에서 차로 약 30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흔히 황금절벽이라 부르는 카옥시짠이란 곳에 왔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야, 엄청나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실제로 보잖아요.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불상 앞에서 압도되는 느낌을 받아본다는 거, 저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사실 파타야에 오면 바다 쪽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산 쪽에도 이렇게 멋진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구경도 마쳤으니 회사랑은 수산시장에 있는 바다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렇게 제가 찾아온 곳은 람포 수산시장입니다. 람포 수산시장은 다채로운 해산물부터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먹거리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제가 저번에 방문했던 앙실라 수산시장에서도 다양한 수산물을 봤었는데 이곳에선 어떤 이색 해산물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시장 초입부터 수산물을 파는 점포가 보였어요. 이 점포에선 페류를 포함해서 협강류인 투구개 등 이전에 방문했던 앙실라 수산시장에서 봤던 수산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구경하는데 독특한 페류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건 청자고등의 한 종류로 폐각의 모양이 청자를 닮아서 다음과 같이 불린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식용으로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구경을 하다 보니 본격적인 시장거리에 도착했는데요. 시장은 좁은 골목에 점포가 양옆에 있는 구조로 한국의 전통시장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해산물을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해산물 소스가 다음과 같이 진열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점포에선 고등과 태국 꽃게, 태국 가리비 등 페류와 갑각류를 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수산물이 앙실라 수산시장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아서 시장을 구석구석 다니며 색다른 걸 찾아봤거든요. 비록 선어 상태긴 했지만 다양한 태국의 어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스트리트 스파인풋이라는 어종으로 한국의 독가시치와 친척쯤 되는 물고기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참서대가의 생선이, 진열대 위쪽에는 영명 엠퍼러라고 하는 가이동가의 생선 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점포에는 살아있는 부채새우와 한국에서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키조개도 살아있는 개체가 있었는데요. 부채새우의 경우 키로당 16,400원 정도고 키조개는 키로당 5,100원으로 부채새우가 한국에서 키로당 4만원 정도에 키조개는 한 마리에 4,000원 정도에 팔리니까 확실히 한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구경하며 시장 끝쪽으로 가니까 드디어 제가 만나고 싶었던 해산물이 보였어요. 그건 바로 태국의 닭새우입니다. 이곳에서도 꽤 비싼 편이라고 하던데 한국에서 수입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떨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날 이곳에서 판매하는 닭새우는 크게 두 종류로, 하나는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색깔을 지니고 있는 개체가 있고 또 하나는 비교적 밋밋한 색의 개체, 이렇게 있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맛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색을 띠고 있는 저 닭새우가 희소성으로 인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 닭새우의 경우 활어와 선어가 있었으며 저는 닭새우회를 먹고 싶어서 활 닭새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닭새우는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달랐는데요. 1kg 전후로 보이는 개체 한 마리가 43,800원 정도였고 마리에 약 500g 이상 되는 개체는 한 마리에 29,000원, 두 마리를 사면 약 54,700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유통되는 호주산 닭새우는 키로당 약 6, 7만원 이상에 팔고 있으니까 한국에 비해 대략적으로 30-40% 정도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가격이 좋은 곳도 있고 태국의 닭새우 맛은 어떨지 궁금해서 저는 약 500g 정도 되는 개체 두 마리를 구매했습니다. 이 중 한 마리는 회로 먹고 한 마리는 요리해서 먹어볼게요. 참고로 회는 추가 비용 없이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바로 손질해줍니다. 하지만 그 밖에 가열해서 먹어야 하는 수산물은 따로 조리하는 곳에 비용을 내고 맡기는 방식이었어요. 게다가 먹는 공간도 앙실라 수산시장처럼 되어 있지 않고 시장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 가져가서 돗자리 펴놓고 먹는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서 먹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밖에서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시장 한쪽에 한국의 초장집처럼 자리값을 내고 식당에서 시장의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구매한 수산물을 가지고 그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요. 에어컨은 없었지만 그늘과 선풍기가 있어 바깥보다는 상황이 나아 보였습니다. 이곳의 자리값은 인당 약 1,100원 정도인데 조리비용과는 별개로 3,700원 이상의 식당 음식을 하나 주문하면 자리값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고 싶었던 태국 음식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수산물도 원하는 조리 방식을 고르고 그에 맞춰 비용을 지불했어요. 아무튼 조리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우선 시장에서 손질해준 닭새우회를 먼저 맛보도록 할게요. 우선 식감은 부드러운 듯 싶으면서도 사각사각 씹히는 육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맛은 은근한 단맛도 있었는데 이게 랍스타 꼬리살을 회로 먹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 큰 호불호 없이 드실 것 같더라고요. 회 맛이 좋아서 익힌 닭새우의 맛이 더욱 기대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닭새우회를 먹고 나니 조리를 요청했던 수산물이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 보이죠? 이 음식들의 조리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음식을 먹으며 천천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먹을 건 흰다리새우 마늘 볶음, 방금 전 시장에서 구매한 흰다리새우로 500g 정도를 약 5,100원에 구매했습니다. 흰다리새우도 한국에 비해 저렴하네요. 그리고 이 새우의 조리 비용은 조리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제가 고른 마늘 볶음의 경우 1kg에 약 1,100원인데 1kg가 채소 단위라 500g임에도 1kg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그래도 다 합쳐서 6,200원이니까 가성비는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나온 새우는 한번 먹어봤는데요. 우선 맛은 짭짤했으며 마늘의 맛과 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튀긴 마늘이 지닌 그 기분 좋은 내용과 더불어 새우를 기름과 함께 볶아서 기름의 고소함도 상당히 묻어있더라고요. 약간 중식 같은 느낌이었지만 마늘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고 술안주로 먹기 좋은 음식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닭새우 버터구이. 닭새우의 가격은 한 마리에 약 27,000원이며 조리비용은 크게 상관없이 마리당 약 3,650원으로 이 요리 하나에 약 4만원 정도 되네요. 닭새우가 비싼 식재료라서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요리를 다른 곳에서 먹는다고 하면 꽤나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손질한 닭새우 버터구이는 한 입에 먹어봤는데요. 이야, 이거 맛있습니다. 제가 앞서 닭새우 꼬리살회를 먹으면서 본연의 단맛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맛이 익혔음에도 느껴져서 익힌 닭새우 역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버터 양념은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것과는 약간 달랐어요. 조금 더 산뜻하고 치즈스러운 향이 있는 느낌? 물론 다른 양념 때문에 이런 맛과 향이 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국적인 맛이나 호불호 갈리는 맛이 아니라서 이곳 람포 수산시장에 와서 닭새우를 먹는다면 이렇게 버터구이로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숯불구이는 즐기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이 식당을 소개할 때 약 3,700원 이상의 음식을 주문하면 인당 1,100원 정도 하는 자리값이 무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음식 하나를 주문했었는데 그 요리가 때마침 나왔습니다. 바로 새우회 샐러드, 태국어로는 꽁채 남플라라고 불리며 흰다리 새우회에 태국 액젓 소스를 곁들여 먹는 샐러드라고 합니다. 가격은 이거 한 접시에 약 4,400원으로 식당에서 주문한 요리임에도 태국 물가가 착해서인지 상당히 저렴하게 와닿았어요. 아무튼 이 음식은 액젓을 기반으로 만든 태국식 해산물 소스인 이 빨간색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태국식 해산물 소스는 크게 두 가지 맛으로 초록색은 매운맛, 빨간색은 단맛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방금 제가 찍어 먹은 빨간색 소스는 칠리 소스와 닮았으면서도 여기에 라임 특유의 신맛이 있고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이 맛에 대해 예시를 들 건 크게 떠오르지 않고 칠리 소스와 폰즈가 섞인 느낌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새우회는 먹었을 때 선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생새우 초밥 있죠? 딱 그 생새우의 식감과 거의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좋은 냄새가 난다거나 하지 않고 맛도 선도도 모두 괜찮다고 보았어요. 태국에서 날 음식을 먹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혹시나 기회가 되고 이 음식 맛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파타야의 유명 수산시장 람포 수산시장에서 해산물을 좋은 가격에 즐겼는데요. 우선 한국에서도 비싼 닭새우는 태국에서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지만 한국에 비해 30-40% 정도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닭새우 머리의 경우 추가 조리 비용을 내면 국물 요리로 만들어주거든요. 이것도 그 맛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날 시간 관계상 먹지 못했기에 여러분이 오셔서 저처럼 닭새우회를 즐기게 된다면 머리까지 알차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태국을 다니며 정말 다양한 해산물을 맛보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의미 있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회라는 음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태국에서 회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결국은 무사히 마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 현지인 가이드와 기사님 그리고 태국 관광청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공식적인 태국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